지역 선배가 얼리씨 아들이에요. 갑작스럽게 삼자대면으로 만나게 된 셋.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아버지가 친구처럼 지내는 여자, 한때 좋아했던 남자. 이들이 모여 또 다른 화려한 날들을 만들어갑니다. 39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옥내 할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 하나, 켜지지 않은 TV,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는 상철의 눈빛까지.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말하고 싶지만 지역의 사과가 얼마나 큰 결심 끝에 나온 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다. 너까지 짊어질 필요 없어. 하지만 지역은 압니다.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모욕, 지난 결혼과 파혼으로 인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시선과 침묵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지역은 그날 이후 아버지를 지켜야 할 사람으로 처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은호는 상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를 훌쩍 넘긴 두 사람의 대화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수철아, 너 아직도 이렇게 커피 쓰게 마시니? 네가 타주는 건 여전히 못 마시겠네. 은호와 상철은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데 우연히 지역을 마주쳤습니다. 지역은 아빠와 은호가 함께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철과 지역은 부자지간이고 상철과 은호는 나이를 불문하고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럼 지역씨가 얼리씨 아들이에요? 상철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내가 지역이 아빠인데 둘은 무슨 사이야? 저는 지역 선배 대학 후배예요. 지금 같이 일하고 있고요.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모르고 있었던 관계였다는 사실에 놀람과 당혹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후 은호는 지역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렇게 닮아 있었던 이유가. 지역은 그날 저녁 은호를 다시 찾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랑 어떻게 친구 사이가 된 거야? 은호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연히 작업 현장에서 알게 돼서요. 그러다가 또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났고 몇 번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가끔 고민 있을 때 연락하며 지냈어요.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 또 너랑 아버지가 서로 친하다니 반가운데? 은호는 그 말에 무게를 느끼고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그것들보다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장면은 박진석 회장실로 전환됩니다. 성재는 이미 아버지에게 연애 사실을 고백했고 허락 또한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 연애만이야. 그에 따른 책임까지 내 선택이다. 박진석의 말은 차분하지만 분명합니다. 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수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을 찾아옵니다. 회장님, 성재가 만나는 그 여자 생각보다 맹랑해요. 박진석은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래? 맹랑하단 말이지? 고성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영리한 척하지만 계산 빠른 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박진석의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말이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시각 영란은 다시 작업실로 돌아옵니다. 고성희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듯 지환과 함께 웹툰 연재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해내면 말이 달라질 거야. 지환의 말에 영란은 조용히 웃습니다. 난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그리고 싶은 것도.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을 향해 조금씩 다른 방향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열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버지 상철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화해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은호의 얼굴로 전환됩니다. 지역과 상철 그리고 은호와의 관계. 이제 화려한 날들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관계의 진실과 선택의 책임을 묻는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스쳐 지나갑니다. 친근함과 안도,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망설임까지. 지역과 상철, 두 사람과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까지 얽혀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네. 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지역에게 전화를 걸까 잠시 고민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접습니다. 그 시각 지역은 아버지 상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그 어깨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란히 서야 할 사람이라는 감정이 지역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 은호랑은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거죠? 상철은 잠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그 애도 나한테는 꽤 소중한 인연이야. 그 말에 지역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깊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도 함께 스며듭니다. 한편 성재는 수빈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허락도 받았고. 수빈은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성희 이사님이 나를 찾아왔어. 성재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 오빠를 위해서라면서 결국은 나를 밀어내려는 말이었지.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일 뿐이야. 난 내 선택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수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성재의 확신이 고맙지만 그 확신이 불러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박진석의 집무실. 박진석은 혼자 앉아 고성희의 말을 곱씹고 있습니다. 맹랑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의도와 계산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성재가 아무것도 하지 말랬지. 박진석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늘 사람을 결과로 판단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빈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작업실에서는 영라와 지환이 늦은 밤까지 작업을 이어갑니다. 연재 마감은 숨가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묘한 설렘이 서려 있습니다. 영라야, 나중에 우리가 각자 다른 길을 가더라도 지금 이 시간은 오래 기억날 것 같아. 영라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가 선택한 시간이니까. 영라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만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은호는 혼자 작업실 불을 끕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지혁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아? 지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합니다.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요. 서두르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은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기로 한 마음만큼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야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네. 지혁은 출근길에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아버지 상철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은호랑 같이 밥 한번 먹자. 지혁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이 관계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는 다 같이 이야기해야 할 때야. 같은 시각 은호는 작업실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과 지혁, 두 사람과 엮인 인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네. 은호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습니다. 상철과의 우정은 오래됐고 편안하지만 지역과의 관계는 아직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두 관계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은 은호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저녁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공간을 채웁니다. 상철이 먼저 입을 엽니다. 둘이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니 좀 이상하지? 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저도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에요. 그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한 가지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역이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혹은 은호 때문에 더 복잡한 길로 들어서지는 않을지에 대한 염려입니다. 한편 박진석 회장은 혼자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재와 수빈의 사진, 그리고 수빈의 이력서까지. 단순히 고성희의 말만 믿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짧게 지시합니다. 시간 잡아. 성재 여자친구 직접 한번 만나보지. 그 결정은 조용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고성희는 그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영라를 다시 떠올립니다. 자신의 말을 반박하며 작업실로 돌아간 딸의 태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저 애는 점점 내 손을 벗어나고 있어. 고성희는 불안함을 느끼지만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관계 앞에서 그녀의 방식은 점점 더 날카로워질 조짐을 보입니다. 작업실에서는 영라와 지환이 새로운 콘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과감한 이야기, 더 솔직한 감정을 담아내려 합니다. 이번 화는 가족 이야기를 좀 더 넣어볼까 해. 지환의 말에 영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이제 숨기지 말고 우리가 느낀 그대로 그려보자. 영라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곧 작품이 되고 작품이 다시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지역의 집. 식사가 끝나고 은호는 먼저 자리를 정리하려 합니다. 저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지역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바래다 줄게. 아버지 은호 집에 바래다 주고 들어갈게요. 상철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간섭할 이유도 막을 이유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지혁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우리 오늘 만남 너무 특별하지 않아?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보며 대답합니다. 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관계가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재는 수빈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셔. 수빈의 얼굴이 굳습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성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수빈이 내 모습 그대로면 돼. 그 말은 위로이자 앞으로 다가올 시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내린 선택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빈은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박진석 회장을 직접 만난다는 사실보다 그 만남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있는 그대로면 된다고 했지. 수빈은 성재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꾸미기보다 스스로의 선택을 지키겠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 회장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수빈을 기다립니다. 그의 표정에는 판단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냉정함과 아들을 이해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성재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이유부터 봐야겠지. 문이 열리고 수빈이 인사를 하며 들어섭니다. 박진석은 그녀를 한번 흘어본 뒤 차분히 말합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냥 얼굴 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편하게 있어요. 그 말에 수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됩니다. 수빈은 자신의 환경과 꿈, 그리고 성재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과장도 변명도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선택을 설명합니다. 박진석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성재가 왜 그쪽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군요. 하지만 허락과는 별개예요. 일단 지켜볼게요. 그 말은 허락도 거절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벽 하나를 넘은 신호입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이 만남을 알게 됩니다. 보고를 들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그렇게까지 갔다고? 고성희는 분노보다는 불안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말과 판단이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영라에게 향합니다.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딸, 그리고 자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시작한 선택들. 영라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콘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솔직한 이야기, 가족과 갈등, 그리고 독립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입니다. 이거 반응 꽤 올 것 같은데? 지환의 말에 영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영라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무렵 지혁은 은호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선배, 오늘 얼리 씨랑 통화했어요. 오늘도 웃으시더라고요. 지혁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은호가 아버지에게 편안한 존재라는 사실이 이제는 안도로 다가옵니다. 우리 관계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지. 상철은 혼자 집에 앉아 옛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묻은 얼굴까지. 그 옆에는 은호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상철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우정과 아들이 선택한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수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님 생각보다 차분하셨어. 성재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야. 쉽게 마음 열진 않지만 한번 보면 오래 봐. 수빈은 그 말에 조금 안심하지만 동시에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 느낍니다. 마지막 장면. 고성희는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봅니다. 다들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택,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남아있음을 암시하듯 말입니다. 화려한 날들은 이제 조용한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방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의 끝에서 누군가는 지키기 위해 싸우고 누군가는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 화려한 날들의 균형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